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NB 열린 스토리입니다. 내년 3월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력한 후보들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국민적인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신 국민의힘 유승민 예비후보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예,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시고 첫 지역 방문 일정으로 대구를 바로 찾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대구의 아들이고 네, 정치를 하면서 저는 뭐 대구에서 태어나서 대구에서 학교 다니고 정치도 대구에서 했고 그래서 제가 오늘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바로 대구에 온 거는 우리 대구 경북 시도민들께 뭐 출마했다는 인사도 꼭 드리고 싶었고 또 이제 제가 요즘 정치적으로 대구 경북에서 많이 힘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 제 진심을 솔직하게 좀 말씀드리고 저에 대한 지지도 호소하고 싶고 그래서 대구를 찾게 됐습니다. 네, 뭐 조금 전에 정치적으로 힘드셨다고 예. 하셨는데요. 이 영남 보수층에서 아직까지 배신의 프레임이 작동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극복해 나가실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대구의 아들로서 정치하면서 정말 자부심을 갖고 했고 또 단 한 번도 부끄러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이야기입니다. 네, 제가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부가 정말 옳은 길로 성공하는 길로 가기 위해서 제가 아주 쓴소리 충언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최순실 씨나 또 소위 말하는 그 대통령 앞에서 충성 경쟁하는 진박들, 친박들 이런 분들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어둡게 하면서 저는 대통령도 망치고 나라도 망쳤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서 2016년 상황을 생각해 보면 저는 그때 제가 한 사람의 헌법기관으로서 정말 가슴 아프게 그 탄핵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게 제 양심과 소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마 대통령 주변에 누구보다도 대통령의 성공, 이 나라의 성공을 바라고 그런 충언을 저만큼 했던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대구 시민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을 갖고 계신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의 어떤 충심을 이해를 해주시고 또 이 지역이 어느 지역보다도 이번에 정권 교체에 이거를 바라는 게 제일 간절한 그런 지역 아닙니까? 근데 서울시장 선거에서 보셨듯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사는 수도권, 중도층, 젊은 층의 표심을 잡지 않으면 정권 교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국민의힘 후보 중에 누구보다도 이 중도층과 젊은 층 또 수도권에 표심을 잡을 자신이 있고 또 민주당에 대해서 민주당 후보가 이제 곧 결정이 되는데 민주당 후보에 대해서 저는 제가 제일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우리 대구의 아들이니까 저희 중심을 다시 한번 이해를 해주시고 저를 지지해 달라고 제가 호소하기 위해서 오늘 선언하자 말자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네, 후보님의 뭐 진심을 가감 없이 솔직하게 전달을 하다 보면요, 또 과거를 잊고 미래를 바라는 시민분들의 마음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저 정말 그렇게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한 번만 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주시고 여러 가지 SNS에 저에 대해서 참 이 사실이 아닌 그런 허위 비방도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대구 시민들께서 꼭 이렇게 좀 정확하게 헤아려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럼 후보님은 어떤 대통령이 되고 싶으신지 또 다른 후보들과 비교해서 어떤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대선에 출마하면서 저는 옛날부터 지금도 그렇고 이 대통령이라는 그 권력에 대한 사사로운 욕심은 저는 조금도 없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에서 대통령만이 해결해낼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제일 정말 고통받고 있는 게 주택 문제나 또 성장이 안 돼가지고 경제가 성장을 못해서 일자리가 너무나 힘들고 이런 문제하고 우리 이 사회에 양극화 불평등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지금 출생 문제, 인구 문제가 최악입니다. 저는 이런 문제는 대통령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런 시대적인 문제, 특히 코로나 이후에 한국 경제를 다시 어떻게 경제 성장을 하는 길로
그렇게 이끌어 가느냐. 저는 그거 꼭 해보고 싶습니다. 네, 이런 정책적인 소신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공약을 내놓으셨는데요. 공약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하신 일자리 공약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100 플러스 100 공약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100이 두 번이나 들어가는데요. 예. 구체적으로 어떤 공약인가요? 앞으로 지금 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 반도체 산업이나 다른 IT 분야 보면 알지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기술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나려면 기술 전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네. 그 기술 전쟁에서 이기려면 사람밖에 없고 사람의 두뇌 그 기술 경쟁력을 가진 인재. 그래서 제가 앞에 100은 디지털 시대에 혁신 인재를 100만 명을 제가 양병을 하겠다, 양성을 하겠다. 그 혁신 인재 100만 명이 결국 우리 기업들, 우리 산업을 먹여 살릴 인재들이 될 거다라는 게 처음에 100이고 네. 뒤에 100은 앞으로 아무리 4차 산업혁명이 오고 아무리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이런 시대가 오더라도 사람의 손길, 사람의 노동력이 꼭 필요한 그런 직업들이 있습니다. 네. 예컨대 돌봄, 간병, 육아, 또 고용 일자리 관련된 서비스 해주는 직업 중개 알선 이런 직업들은 사람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 직업들이 우리가 선진국,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OECD 평균만큼도 아니고 제가 취임을 하면 대통령이 되면 5년 동안 OECD 수준의 한 3분의 2 정도로만이라도 그런 돌봄이나 보육이나 육아나 고용이나 이런 데 관련된 제가 사회 서비스 일자리라고 합니다. 네. 그 일자리를 100만 개를 제가 만들겠다. 그래서 이런 일자리는 문재인 정부가 여러분의 세금으로 공무원을 더 많이 뽑고 공공부문의 일자리 늘리는 거하고는 질적으로 좀 차원이 다른 일자리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일자리를 꼭 늘려가지고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게 제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후보님은 또 경제에 능통하시다고 정평이나 계시잖아요. 예, 많은 분들이 후보님의 경제 정책에 또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는 가지고 있으신데요. 이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바로 부동산 문제입니다. 네, 지금 뭐 대출 규제에다가 집값이 오르면서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이 한 걸음도 또 멀어졌다고 그렇습니다. 하시는데요. 부동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지. 예, 이 부동산 문제와 일자리 문제가 우리 젊은 남녀들이 결혼을 주저하게 하고 아이를 낳는 걸 주저하게 하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이제 부동산하고 일자리인데요. 이 주택 문제는 주로 수도권에서 먼저 시작을 합니다. 네. 수도권에 주택이 모자라고 수요 공급이 잘 안 맞아가지고 가격이 오르고 이러면 이게 마치 산불이 이렇게 뛰듯이 부산으로 대구로 이렇게 지방으로 뛰거든요. 부동산 주택 문제 바로 잡으려면 저는 수도권의 공급 문제, 그다음에 우리 중산층 서민들이 느끼는 부동산 관련 세금 문제,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부동산 집값하고 전월세는 이렇게 올려놓고는 갑자기 대출을 줄여버리니까 네. 그러면 자기 현금 없는 사람은 도대체 이렇게 전월세가 뛰고 집값이 뛰었는데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이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제가 대통령이 되면 수도권부터 시작해서 그것도 공공개발 방식으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는, 국가는 택지를, 토지를 최대한 공급하도록 용도 변경도 해주고 용적률도 높여주고 이런 걸 하되 이 민간이 주도해서 수도권에 일단 100만 호 공급을 하고 또 부동산 관련 세금은 우리가 취득세, 그다음에 재산세, 양도소득세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1가구 2주택 이상을 제외하고 1가구 1주택의 경우에는 부동산 세금이 지금 너무 과도합니다. 네. 그래서 세금은 낮춰주고 대출도 내 집 마련 전월세를 위해서 지금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갑자기 대출을 끊어버리면 뭐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대출도 풀 거는 풀고 그래서 저는 규제도 풀고 대출도 풀고 세금도 낮추면서 공급을 확 늘리는 이런 정책으로 대통령 취임 초기에 이 정책을 일관되게 밀어붙이면 일단 수도권 집값이 잡히고요. 저는 대구든 부산이든 이런 지방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수도권 집값이 잡히면 저는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후보님의 또 대표 공약 중에 하나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그렇습니다. 공약인데요. 네. 이 저출산 문제는 어떻게 극복해 나가실지.
우리나라가요, 세계 198개국 중에 진짜 압도적으로 꼴찌입니다. 네. 그런데 이거를 젊은 여성, 젊은 남성들 탓만 할 수 없는 게 주택 문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일단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담, 시간적인 부담 때문에 아이를 낳기 힘든 그런 젊은 엄마, 아빠들, 젊은 부부가 있습니다. 네. 세종시에 가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는 출산율이 막 최악으로 추락하고 있는데 세종시에 가보면 OECD 평균하고 출산율이 비슷합니다. 네. 그거는 왜 그러냐? 거기에 공무원들이 많이 살지 않습니까? 공무원 교사들은 예를 들면 육아휴직을 3년을 씁니다. 네. 그런데 일반 민간 기업의 회사원들은 법적으로 1년 쓸 수 있는데도 그 1년도 눈치 보여가지고 마음대로 못 힘들죠. 쓰는 게 네. 우리 실정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정부가 기업 문화도 바꾸면서 기업이 육아휴직을 엄마 아빠들이 다 쓰도록 장려하도록 하면서 그럼 기업에 부담이 생기잖아요. 네. 일하던 사람이 없어지면. 그러면 대체 인력을 쓰는데 정부가 지원을 해주고 이러면서 저는 민간 회사도 이 출산 문제 해결될 때까지는 저는 육아휴직 3년 쓰고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 급여도 고용보험에서 드리면서 정부가 우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말 다음 정부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프랑스 같은 나라가 이런 거를 합계 출산율이 쭉 내려가다가 인구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프랑스 정부가 나서가지고 미혼모 문제부터 여러 가지 경제적 부담 덜어드리고 시간적 부담 덜어드리고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프랑스는 다시 출산율을 높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저는 그런 거를 벤치마킹 해가지고 대한민국도 이 문제 해결 안 하면 앞으로 30년, 50년 후에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지구상에서 사라질지도 모르는 아주 심각한 문제거든요. 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이런 게 바로 대통령만이 팔을 걷어붙이고 밀어붙일 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네. 꼭 해결해 보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대구 경북에 또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통합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영남권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예. 지금 대구 경북은 행정 통합을 이야기하고 있고 부산, 울산, 경남은 메가시티라 이래 가지고 경제 공동체를 만들려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부울경 메가시티 이러면 경제 공동체인데 저는 대구 경북이 하는 행정 통합 모델하고 부산, 울산, 경남이 하는 이 메가시티 경제 공동체 모델하고 약간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경제 공동체 모델도 만약 행정 통합이 쉽지 않으면 네. 경제 공동체 모델도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번에 대통령 출마 선언하면서 제가 얼마 전에 내놓은 공약 중에 하나를 꼭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게 반도체 산업이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산업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 반도체 산업이 우리나라가 메모리 분야는 굉장히 강한데 비메모리 분야는 굉장히 약합니다. 네. 그쪽은 미국하고 대만이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진짜 앞으로 세계 시장을 제패하려면 비메모리 분야에서 성공을 해야 되는데 메모리 분야 반도체는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전부 다 서울, 경기도 수도권에 다 공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남과 호남을 아우르는 그 중간 지역 어딘가에 정부가 50조 원을 선투자를 해가지고 거기에 비메모리 분야에 집중하는 반도체 미래도시를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네. 우리가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겨가지고 혁신도시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공공기관 옮기는 거는 이거는 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옮기다 보면 이제 더 이상 옮길 공공기관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민간 기업에 우리가 앞으로 세계에서 우리가 두각을 낼 그 반도체 같은 그런 산업을 가지고 지방에다가 우리가 정부가 그런 거점을 마련하면 저는 요즘 우리 대구에 경북대, 영남대, 가톨릭대 많은 대학들이 원래부터 정원 미달되고 말이죠. 또 시큰 졸업해 놓으면 전부 다 서울, 경기도로 직장 구해서 다 가버리지 않습니까? 네. 반도체 미래도시를 이 지역에 만들면 저는 우리 대구나 광주 같은 제일 지금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런 내륙 도시의 산업과 또 지방 대학에 저는 굉장히 숨통이 트이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제가 꼭 좀 추진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대선 출마를 선언하시면서 저성장, 저출산, 불평등 문제를 강조를 하셨어요. 그럼 후보님은 소득 불평등 해결을 위해서는 또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불평등 해결을 위해서 정부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국민 세금으로 어려운 분들 도와드리는 거를 저는 그게 뭐 복지의 원칙이니까 네. 그거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 돌이켜 보시면 1997년에 외환위기, IMF 위기가 터졌을 때 얼마나 난리가 났습니까? 또 2008년에 금융위기는 그거는 IMF 위기만큼은 정말 크지는 않았지만 그때도 우리 굉장히 고생했거든요. 경제가 이렇게 큰 막 진짜 대공황 같은 그런 불황이 오면 성장을 못하고 경제가 불황이 오면 양극화 불평등은 더 심해집니다. 네. 무슨 말씀이냐면 위기가 오면 그래도 돈 많은 사람들은 살아갈 수 있는데 서민들은 더 어려워지는 그런 원리거든요. 네. 그래서 경제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년 동안 대한민국 경제가 이렇게 60년대, 70년대, 80년대 쭉 올라오다가 30년 전부터 90년대 초반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내려오는 추락하는 추세를 멈추고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성장하는 경제로 만드는 게 그게 방금 걱정하신 양극화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이 5년 안에 이것저것 모든 거를 다 하려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어디에 집중해가지고 대한민국이 발전하기 위해서 가장 이 해결의 방아쇠, 실마리가 되는 그걸 해야 되는데 저는 그거는 경제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를 먼저 성장시켜서 거기에서 일자리와 소득과 세금이 나오고 그 세금을 가지고 양극화 불평등 또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국가 전략을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후보님께서는요, 지금까지 경제 이야기도 해주시고, 그래서 경제통 또는 개혁 보수, 따뜻한 보수라는 이미지가 있으십니다. 그 가운데서요, 국민들에게 가장 어떤 부분이 부각됐으면 하시나요? 저는 이 보수 정당에서 정치를 시작하고 지금도 보수 정당에 있지만 저는 보수가 우리 보수 정치가 과거보다는 훨씬 더 아까 제가 성장을 강조한 거 그거는 기본이고 네. 또 안보를 튼튼하게 하는 거 이것도 기본인데 보수 정치가 노동이나 복지나 또 사람의 생명이나 안전 이런 데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저는 좀 이렇게 우리 헌법에 다 있는 가치들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보수는 이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가치를 확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젊은 분들이 제발 우리 조국 사태 보면서 제발 공정한 사회를 해달라. 대학 입시부터 취업에 공정하게 해달라. 실력으로 갈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게 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보수가 그런 공정이나 정의나 평등이나 우리가 자유 중요한데 자유를 넘어서서 그런 다른 가치에 대해서도 좀 확장을 하고 싶어서 제가 늘 따뜻한 보수, 정의로운 보수 이런 걸 우리 해보자. 그래야 국민들께서 우리 야당에 더 마음을 좀 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여담인데요. 네. 제가 이렇게 댓글창을 보다 보니까요. 예. 후보님을요. 이게 디테일이 살아있다고 해서 유태일 또는 유병장 또는 이거는 병장. 유병장. 예. 유태일 예. 그리고 이거는 이 부분은 좀 약간 속어긴 하지만요 유간지라고 별명을 젊은 층들이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마음에 드는 별명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뭐 디테일이 강한 거는 국가 지도자가 저는 정책도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유병장은 제가 마음에 드는 거고요. 네. 유간지도 마음에 드는데 마음에 드십니까? 좀 속어긴 한데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네. 예. 제가 또 딸한테 간지 난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그러세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지지율 얘기를 예. 보겠는데요. 한 달 동안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 하지만은 다른 후보님들에 비해서는 조금 아직 낮은 실정이에요. 앞으로 지지율을 잡기 위해서 어떤 노력하실 건가요? 제가 우리 대구 시민들께 꼭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번 국민의힘 야당 후보 중에 유일하게 대구에서 태어나고 대구에서 학교 다니고 대구에서 정치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 때문에 저한테 섭섭한 마음이 지금 4년, 5년이 지나도록 아직 안 풀리고 있다는 거 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 경북 시도민들께서 우리가 유승민 밀어서 유승민으로 민주당
반드시 이기고 정권 교체할 수 있다. 왜냐? 유승민은 중도층 젊은 층한테 통하는 확장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지나간 문제에 대해서 저한테 섭섭한 게 있더라도 그때 상황에서 불가피했다는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저는 대구 경북에서 저를 지지해 주시면 그러면 저는 지지도가 금방 올라갈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건 아까 공약 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요. 많은 청년층들이 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렇죠. 계세요. 이 부분은 어떻게 또 해결해 나갈 계획이신지. 지금 국민연금이요. 국민연금이 2041년 가면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더 많아서 재정 적자가 시작이 되고 2051년 지금부터 딱 30년 후입니다. 그렇게 먼 시간이 아닙니다. 30년 후면 쌓아놨던 한때는 뭐 1700조, 1800조 원을 넘는 국민연금 기금이 2030년 후에는 완전히 고갈됩니다. 그런데 지금 나이가 30이면 30년 후면 60이지 않습니까? 그 지금 30 나이의 청년이 나이가 60이 되면 국민연금 받으려고 그래도 기금이 다 고갈돼 버리니까 없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받느냐? 그때 가서 세금을 엄청나게 걷어들여서 연금을 드려야 되는데 그때 가서 세금을 다른 데도 복지에 쓸 게 많은데 연금만을 위해서 세금을 그리 거둘 수 있느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는 저는 아버지, 엄마와 우리 아들, 딸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아들, 딸들이 30년 후에 40년 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지금부터 국민연금 재정에 대해서 개혁을 해나가야 됩니다. 지금 좀 더 내고 같이 받더라도 더 낸다든지 아니면 지금부터 세금에서 연금으로 좀 적립을 해나간다든지 미래를 준비해서 우리 아들, 딸들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되게 인기 없는 공약인데 네. 근데 20대, 30대, 40대는 알고 있습니다. 요즘 얼마나 똑똑합니까? 네, 많이 관심을 가지고 그럼요. 계세요. 자기가 나중에 노후에 연금 지금 시큰 내고 나중에 못 받는다는 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아들, 딸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개혁이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어르신들이 꼭 좀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제가 박근혜 정부 때 공무원 연금 개혁을 하다가 공무원들한테 혼났습니다. 공무원 교사들한테. 근데 그것도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이런 게 지금 매년 적자가 나가가지고 국민 세금을 수조 원씩 매년 이렇게 보충을 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가 정말 흉금을 다 털어놓고 어차피 같이 살아가는 공동체고 나중에 늙고 나면 비슷하게 따뜻한 노후를 다들 같이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원연금 거기다가 제일 큰 덩치가 큰 국민연금 이거 제가 대통령이 되면 국민들 다 설득하고 공무원 교사분들 설득하면서 이거 개혁 제가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경선과 대선 과정에서 이제 머나먼 길이 남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선거를 승리로 이끌 건지 아니면은 또 어떻게 하면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필승과 필패 요인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선거는 본선이 여러분들 그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요. 2002년에 또 1997년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서 1%, 2% 차이로 승부가 결정이 됐고 네. 2012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될 때도 거의 1, 2% 차이로 결정이 됐습니다. 저는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정말 1% 아니면 2% 차이로 결정이 난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1, 2% 차이, 박빙이라고 그러죠. 1, 2% 차이의 그런 밖에 안 나는 그런 선거를 우리가 지금 앞두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의 공식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대로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사는 수도권, 그 중에서도 갈수록 넓어지는 중도층, 무당층, 또 20대, 30대 이 청년 세대, 여기 마음을 얻지 않으면 대선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민주당에서 얼마 전에 민주당 후보들이 9분이 나와서 토론을 하는데 그 민주당 후보들한테 다 이제 언론에서 물어봤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누가 제일 껄끄럽냐, 껄끄러운 상대냐 이러니까 그 9분 중에 4분이 저 유승민을 지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알거든요. 제가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
보수 플러스 중도 확장성이 제가 제일 높다는 걸 알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저 사람이 국민의힘 후보가 되겠어? 이렇게 이제 보고 있거든요. 네. 제가 되고 안 되고는 저는 대구 경북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구 경북 시도민들께서 저한테 몇 년 동안 섭섭한 감정, 그 마음을 접어주시고 이제는 저를 좀 제가 충심으로 그랬다는 걸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 대선에서 진짜 정권교체 열망이 제일 강한 데 아닙니까? 이 지역이. 다음 대선에서 이기려면 저 유승민 카드밖에 없다. 왜냐하면 다른 후보님들이 다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그 민주당이나 중도층이 보기에는 굉장히 좀 이렇게 오른쪽에 계시는 후보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제가 자꾸 이렇게 어필을 하고 네. 호소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이제 공식적으로 대선을 출마를 선언을 하셨는데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이제는 11월 9일 날 우리 국민의힘 후보를 이제 한 명을 이제 선출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3달도 안 남은 기간인데 이제 8월 말에 등록을 하면 9월, 10월 2달 동안은 저희들이 1차 컷오프를 하고 2차 컷오프를 해서 마지막에 4명을 선출해서 이제 아주 치열한 그런 경선을 하는데 네. 저는 이 경선 과정을 정말 치열하고 당당하게 치를 자신이 있고 이 경선 과정에서 우리가 정책이 됐든 도덕성이 됐든 진짜 치열하게 검증을 해야 내년 3월 9일 날 본선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네. 2007년에 이명박 후보, 박근혜 후보 두 분이 경선을 하실 때 우리 정치 역사상 가장 치열한 경선을 치렀고 가장 치열한 경선을 치르고 나니까 뭐 그다음부터는 검증할 것도 없고 그냥 그 12월에 본선에서는 아주 쉽게 그때는 이겼습니다. 네. 그때 기억을 해보시면 이번 경선이 우리 얼마나 중요하냐. 여기에서 가장 본선 경쟁력이 있는 후보를 한 명 선출해서 민주당을 반드시 꺾고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그 점에서 제가 늘 본선 경쟁력이 제가 제일 있다 이렇게 막 이렇게 호소를 드리는 거죠. 네, 후보님과 더 많은 이야기 나누고 싶지만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예, 시간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참 우리 대구 시민들께서 4번이나 국회에 보내주신 덕분에 나라를 위해서 일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살아오면서 또 정치를 하면서 저는 정말 올곧은 마음을 갖고 해왔습니다. 지금도 제가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앉아서 권력의 칼을 휘두르고 그 권력을 제 사사로운 욕심을 채우는데 이용을 하고 이런 생각은 정말 추호도 없습니다. 저는 대통령제인 대한민국에서 대통령만이 팔을 걷어붙이고 났을 때 우리나라 경제 문제, 안보 문제, 복지, 노동, 주택, 교육 문제 이런 산적한 문제들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지 우리 후손들이 정말 희망이 있는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제발 누가 미워서 누구를 찍고 이런 선거보다는 누구한테 맡기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더 밝아질 것이냐. 대한민국이 지금 정말 골든 타임에 있습니다. 다음 5년 얼마나 중요합니까? 코로나 위기 이후에 대한민국을 다시 정말 강하고 잘 사는 나라로 재건하는 이 일을 제가 꼭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대구 경북에서 대구의 아들 저 유승민을 많이 이해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오늘 이렇게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선언하신 국민의힘 유승민 예비후보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사실 지금 한국은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성별, 세대 간에도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유 후보님께서 평소 따뜻한 공동체를 늘 강조해 오셨는데요. 부디 대구 시민들뿐 아니라 국민들의 마음을 한데 모아서 갈등과 분열 없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 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열린 스토리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